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지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자 정치인이었으며 작가이고 역사학자였고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기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윈스턴 처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수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처칠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칠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반항적이었으며 학교 성적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실망하였고 군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생각했고 처칠은 헤로우스쿨에 들어가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893년 헤로우를 떠난 처칠은 샌드허스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1895년 제4경기병 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해 처칠은 쿠바 게릴라들과 싸우고 있는 스페인군을 보기 위해 휴가를 받아 쿠바로 떠났습니다. 런던의 데일리 그래픽에서 기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쿠바를 크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후 뉴욕으로 가서 어머니의 친구인 미 상원의원 버크 코크란의 집에 머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97년 처칠은 영국군의 파탄족 진압작전에 참여하여 당시의 치열한 전쟁의 참상을 파이오니어와 런던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기고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후에 그의 최초의 저서 말란 칸트의 야전군 이야기로 출간되었습니다. 처칠은 1898년 키치너 장군의 내일 원정에 군인 겸 종군 기자로 참전했습니다. 그때 모닝포스트에 기고했던 기사는 훗날 강의 전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899년 5월 처칠은 제대하고 정계로 방향을 돌려 1899년 7월 6일 보수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그는 정력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899년 10월 보어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모닝포스터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5일 동료였던 영국 육군 장교들과 함께 전투에 말려던 그는 포로가 되어 프리토리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델라구아만을 거쳐 1900년 7월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국가적인 영웅이 된 그는 그해 10월 올덤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보수당 소속이었으나 정부의 군사비 지출 및 조셉 체인벌린의 보호무역적인 관세 장벽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여 당 내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1904년 자유당으로 이적했습니다. 1908년 통상장관이 된 후 영국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직업소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실업연금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회복지체제를 만들고 부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상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10년 두 차례의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후 처칠은 내무장관에 취임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시드니가의 포위 사건 및 웨일즈 탄간촌의 파업, 참정권 투쟁 등의 많은 노동운동 및 인권운동에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탄강촌 파업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911년 해군 장관이 된 처칠은 곧바로 해군 비행기를 교체하고 각종 군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8월 4일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10월에 안트베르펜으로 간 처칠은 임의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함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일주일 늦춰지고 칼라이스와 던커크를 구할 수 있었지만 1915년 다르다넬스 작전에 실패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는 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랭커스터 공령으로 있으면서 제6 왕림 스코틀랜드 퓨질리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916년 3월 처칠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17년 7월 군수장관으로 임명된 처칠은 향후 10년간 유럽에서 이보다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재무성의 모든 재정, 외무 전략 등을 집약하는 10년 규칙의 초안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러시아 내전에 동맹군으로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볼셰비즘을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21년 그는 식민장관이 되었으며 같은 해에 아일랜드를 자유국으로 선언하는 영국 아일랜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1924년 재무장관이 된 그는 금 가격을 전쟁 전의 수준으로 복원해 영국 전체를 디플레이션, 실업, 탄광 파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전쟁 전 수준으로 금 가격 기준치를 되돌리면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라 충고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한 이 결정은 훗날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처칠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1934년 처칠은 독일의 군비 강화에 대비해 영국 공군을 재건하고 국방부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국제연맹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1936년 2월 독일이 라인란트를 재점령하자 휴가 중이던 처칠은 즉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수당 지도부와 회견을 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새로 수상이 된 네빌 체인벌린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가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맺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시키자 처칠은 노골적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전쟁과 불명예 중 불명예를 선택했습니다만 곧 전쟁도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칠의 말대로 결국 전쟁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39년 9월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처칠은 해군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해군성에서는 함대에 윈스턴이 돌아왔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만 간간히 교전이 벌어지는 이 거칠의 전쟁에서 그는 선제 공격을 하여 명성을 높였습니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체인벌린은 하원 3당과 군사를 모두 통솔할 후임자로 처칠을 지목했습니다. 1940년 처칠은 영국 수상이 되었고 5월 13일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 영국 전쟁 직후 대가가 어떻든 우리들은 바다에서 상륙지점에서 들판과 시가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연설로 하원과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영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독일의 폭격이 계속되었고 처칠은 연설로 국민들을 독려하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도움을 받아 북대서양을 통해 음식과 석유 등 주요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처칠과 루즈벨트 두 사람은 1941년 8월에 자유진정의 승리를 약속하는 대서양 헌장을 작성했습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자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던 처칠은 필요악으로 소련에 물자와 탱크를 공급하고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대연합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얄타회담을 성사시켜 전시 중이라도 소련과 평화적으로 논의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7월 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면서 처칠은 포츠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을 보이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더는 처칠의 보수적인 정책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1951년 다시 수상이 된 처칠은 미국과의 결속을 되살리고 독일 재무장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심장발작으로 인해 1955년 수상 자리를 떠났고 1965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왕족 외의 사람으로는 20세기 최초로 국장으로 거행되어 블레든의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 책은 여러 차례 재간행되었습니다. 2002년 BBC에서 100명의 위대한 영국인을 뽑는 설문에서 그는 시청자 100만 명의 표를 받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세계사를 움직인 백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